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조금 메타인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메타인지는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메타인지가 제대로 활용이 돼야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에 몰두할 수 있고요. 이러한 학습의 몰입도가 높아져야 학습에 대한 지속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에 대한 개념이랑 메타인지의 요소, 그다음에 자기 학습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메타인지는 자 개념적으로 봤을 때요, 간단하게 메타인지죠. 일반적으로 자 인지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수험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다. 이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타인지는 소위 인지에 대한 인지, 소위 상위 인지라고 해서요. 즉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의 사고에 대한 어떤 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 과정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가, 자신에 대한 사고의 이해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 과정에서 메타 인지는 전략을 위한, 전략에 대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타 인지에는 우리가 하위 요소로 분류된다. 하위 요소로 자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이 있고요. 끊임없이 피드백, 평가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메타 인지의 하위 요소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십니다. 계획, 점검, 평가입니다. 그래서 메타 인지는 이게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메타 인지는 후천적으로 훈련이 가능하다. 그런 메타인지에 대한 지식, 기술은 훈련으로 얼마든지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여 나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학업에 대한 성취도죠. 자, 흔히 얘기하잖아요.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가 학업 성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관련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그죠? 보다 더 높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우리 하나씩 길러 보셔야 되죠. 자,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 자기 주도 학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이 자율적인 학습 환경 속에 이 메타 인지를 어떻게 증진시키냐에 따라서 학습에 대한 몰입도와 지속성,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몰입도는 이 자기 조절에 대한 학습 능력에서 기인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메타 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궁극적으로는 학습에 대한 성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메타인지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메타인지의 활용성이 당연히 높을수록요. 자, 높은 학습 몰입도를 보인다. 그죠? 이게 국내 학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국내 학설 없이 메타인지가 높아야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타인지의 활용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자기 조절,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 조절 학습에 있어서 자기 조절이 되면 학습 몰입도는 역시 올라갈 것이고, 학습 몰입도가 올라가면 학습 지속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메타인지의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죠? 학습 동기,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에 이 메타인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학습 몰입과 자기 조절과 학습 지속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메타인지는 훈련으로 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외부 개입과 자기 테스트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외부 개입이 어떻게 보면 수험에 있어서는요, 수동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동적인 어떤 타인 주도 학습이다. 그죠? 강의만 주구장창 듣는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능력 발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죠? 자기 조절을 하는 개인의 능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을 조절하는 것, 그죠? 학습자가 학습을 조절하는 것이 자기 평가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학습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해를 내가 얼만큼 인지했는가, 이해 과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자기 테스트 환경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 강조드리는 건 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한 수단이죠. 정확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자기 평가, 그죠? 리플렉트, 자기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조절, 컨트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니터링, 여기서 모니터링은요, 효과적인 자기 조절 학습을 위해서는 정확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된다. 즉,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즉 모니터링의 정확성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당연히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모르는 것 중심으로 공부하겠죠? 즉 이미 내가 아는 것을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 따라서 이미 잘 아는 것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여 학습 시간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 모니터링의 정확성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즉 모니터링이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과정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메타인지의 모니터링이 있을 때만 메타인지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메타인지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자체는 언제 도입돼야 된다? 우리가 수험처럼 많은 양의 어떤 학습을 언제? 제한된 시간이죠. 주구장창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죠. 주구장창 공부를 1년이나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처럼 박사학위를 가는 겁니다. 근데 수험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자, 수험은 학위가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어떤 학문을 다루는 데는 굉장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파는 거예요. 근데 수험은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수험은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 제한된 시간에서 최고의 효율, 즉 최고의 성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타인지와 같이 복잡하고 많은 양의 학습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정기적인 나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의 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은 공부하지 말고 아니까 모르는 것 위주로 계속 취약점을 보완해가는 공부가 수험 공부다. 이게 수험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요. 메타인지란 뭐라고요? 자, 메타인지란 인지에 대한 인지, 즉 사고에 대한 사고, 상위인지다. 상위인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가 정보에 대한 이해 과정이라면 메타인지는 사고, 즉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타인지는 전략에 대한 전략이다 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의 주요 하위 요소로서는 당연히 플랜, 계획, 점검,
그죠? 평가, 그죠? 평가. 요 세 가지가 하위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메타인지는 그 메타인지 관한 지식과 기술은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당연히 메타인지가 돼야 몰입, 그죠? 몰입이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학업 성취, 관련성이 높은 변인이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이렇게 우리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메타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 뭡니까? 모니터링과 통제와 평가다. 모니터링과 통제와 평가다. 모니터링은 뭐죠? 자신의 인지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학습 판단. 그죠? 얼마나 내가 잘 배웠는가에 대한 판단이죠. 내가 얼만큼 잘 이해했는가. 난이도 판단. 그죠? 얼마나 난이도가 쉬울지, 얼마나 난이도가 높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인지 능력. 그 다음에 알기와 예감 판단은요. 지금은 내가 기억을 못해. 현재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기억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판단을 말한다. 그 다음에 결과 예측 판단. 결과 예측 판단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다음에 내 답이 정답인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결과 예측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결과 예측도 판단한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항상 전교 1등들은 얼굴 표정 보면 몇 점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너 몇 문제 틀렸어? 나 지금 한 문제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네, 공부를 메타인지를 낮은 학생들은 잘 봤어?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어. 내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자체도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근거 모니터링은 뭡니까? 언제 어디서 학습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어느 파트에서 공부했는가? 그 내용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답을 맞췄어. 근데 이 정답의 근거는 내가 어느 쟁점에서 어디서 봤기 때문이야. 그죠? 어느 페이지에서, 어느 책의 어느 페이지에서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이 내용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 정답을 맞췄어까지 판단할 수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분류가 요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뭡니까? 인지 과정의 결과를 메타인지 지식과 통합하여 자신의 인지 과정의 효과성을 확인하고요. 통제는 그 평가에 기초하여 인지 과정을 감독한다, 컨트롤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메타인지 경험을 통해서 이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기 규제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교정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고 계획도 역시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규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인지 과정에 관한 자기 규제는 메타인지의 핵심이다. 계속 메타인지가 향상되고 있다 이 말이죠. 메타인지는 메타인지는 그 기술과 지식은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에 대한 정도도 향상될 수밖에 없다. 향상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메타인지에 대한 예시, 아주 쉬운 예시입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은요. 자, A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B를 학습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학습을 하면서 특정한 부분은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드는 게 메타인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한 메타인지는요. 자, 훈련이 가능한데 언제 보세요. 강의식, 그러니까 소위 강의식 강의에서 강의식 수업은 뭡니까? 강의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입식,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 공부 방법에서는요. 이러한 메타인지가 촉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오로지 언제만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함에 있어서 메타인지는 더 향상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이 메타인지는 제가 꽤 조금 좀 테마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다음 테마에서는 이 메타인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까지 다 해본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타인지에 대한 훈련을 함에 있어서
자기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뭡니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체크리스트, 템플릿 등이 제공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인지와 인지 전략을 구별했죠. 그래서 인지 전략, 자, 메타인지는 하나의 목표와 전략을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인지 전략은 자, 이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정보에 대한 인지, 즉 정보를 내가 단기 기호로 전이하거나 단기 기호에 있는 정보를 장기 기호로 전이한다. 어떻게? 복습을 통해서. 그죠? 이런 과정은 복습을 통해서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전략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시연이 있고요. 조직이 있고요. 정교화가 있고요. 이미지화, 심상이 있고요. 장소, 그죠? 쐐기 단어, 마인드맵, 그 다음에 SQ4R 등이 있다. 예. 이거는 이제 공부 요령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 전략에 대한 하나의 전략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연이라는 건 뭐죠? 시연이라는 것은 정보의 유지를 돕는 방법이다. 그래서 반복하거나 시연, 그죠? 밑줄을 치거나 암기하는 등의 의식적인 암기하는 방법 등이다. 강조드리는 거죠. 조직 혹은 저는 구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텍스트를 읽고 공통된 특성에 따라서 정보를 분류하거나 어떤 위계적 관계라면 정보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2차 공부할 때, 그죠? 논술, 어떤 사례형을 풀 때 목차를 구성하고 거기에 키워드를 적어보는 거. 예, 거기에 따라 내용을 이제 추가해 가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 전략이다. 정교화 전략, 정교화 전략. 네. 정교화 전략도 정교화 전략이란 뭐죠? 예를 들어 자,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지어 정보를 확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교화, 영어로 elaboration이죠. 그래서 뭐 유추, 요약, 대부분 생성적 노트 정리하는 게 있어요. 정교화. 정교화는요, 핵심 제가 개념 노트, 요약 노트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정교화 작업은 인출, 자기가 이제 써보면서 인출하고 반드시 암기할 내용, 반드시 암기할 건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 기억 향상에 꼭 필요할 때 반드시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 심상은 뭐 하는 거죠? 심상. 이거 이미지로 떠오르는 거예요. 네. 어떤 시각화해서 외우는 겁니다. 시각화해서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SQ4R. 이게 뭐 하는 거죠? 네, SQ4R은 훑어보기. S는 survey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기. 그 다음에 퀘스천이죠. 읽기. 성찰하기. 그 다음에 암송하기. 그 다음에 복습입니다. 이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암송하기. 자, read aloud죠. 소리내어 읽어봐라 이겁니다. 암기에 효과적이다 말씀드렸어요. 네, 강조드리는 게 이 암송하기가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보다 암송, 즉 시각, 청각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더 잘 저장되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쐐기 단어는 어떤 자,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해야 할 대상과 명칭, 그 대상의 명칭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어를 나름 내 방식의 재부호, 내가 알아서 재부호를 한 뒤, 그죠? 문장을 만들고 장면을 심상화하는 전략이다. 네. 그래서 쐐기 단어는 자, 어떤 단어에 기억해야 될 대상의 명칭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재부호화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것들. 마인드맵, 예, 그죠? 마인드맵 이런 게 있다 이겁니다. 자, 체계를 가운데 뭐 하는 거죠? 자, 마인드맵은 그죠? 이미지를 중심에 두고 핵심어나 기호, 상징 등을 이용해서 방사형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예, 방사형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한 장에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 이미지, 논리적까지 구조를 이용해서 연상이 일어나도록 한다. 어쨌든 핵심은 이러한 인지 전략은 수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이다?
뭐 다 효과적이긴 한데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인지 전략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인지 전략이라면 이러한 인지 전략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인지가 메타 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메타 인지란 자신의 사고에 적용되는 인지 과정이다. 다시 한번 인지 전략은요. 학습 내용이나 정보에 적용되는 정신, 멘탈 과정이라면 메타 인지 전략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고에 적용되는 인지 과정을 말한다. 예, 자신의 사고에 적용된다. 그래서 메타 인지 전략은 인지 과정 자체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인지 전략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인지 전략은 인지 전략과 다르다. 인지 과정 자체를 조절하고 통제한다. 어떻게 보면 인지보다 상위의 인지죠. 상위 인지라고 하는 거죠. 메타 인지는. 자, 메타 인지는 이러한 인지 전략을, 인지 과정을 어떻게 한다? 조절하고 통제해가는 능력을 메타 인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이해하자. 효과적인 조절과 효과적인 조절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정확한 점검, 정확한 모니터링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정확한 점검이 정확한 뭘 만듭니까? 판단을 만든다. 그죠? 그러면 이 판단에 따라서 조절할지 말지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요. 자, 인지 학습 목표 계획 세우고 인식 전략의 신념에서 신념, 인식론적 신념이요. 인지 전략 활동하는 그 과정에서 메타 인지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과정을 조절하고 통제를 하게 된다. 어떻게? 점검하게 되고, 그죠? 끊임없이 점검하게 되고 판단 결과 역시 이 판단 결과에 따라서 인지 전략을 조절을 할지 말지.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메타 경험이 또 추가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메타 경험 자체가 추가될 수가 있다. 자, 점검 단계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러한 인지 전략, 내가 이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목표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이 다양한 이 전략들의 유용성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평가는요. 평가를 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를 풀면 돼요. 기출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얼만큼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했는가입니다. 근데 문제풀이 말고도 내가 문제를 어느 정도 뭘 학습한 이후에 공부를 한 배운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내가 목표는 얼만큼 달성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게 왜 틀렸는지, 이 오답 문제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답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오류 수정입니다. 오류 수정은 이제 조절하는 거죠. 조절하는 거다. 내가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그죠? 내가 오류 수정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건 좀 혼란스러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다시 강의를 듣거나 뭐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다시 책을 보거나 다시 그 관련된 공부를 스탑하고 그 관련된 부쟁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이해를 한다. 그죠? 이해를 한다. 자, 이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수험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직화 혹은 구조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오류 수정 단계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이해를 하기 위한 텍스트를 읽고 다시 한번 구조화를 해서 여러 객관식이라면 그 객관식 지문에 있어서 어떻게 오답 처리가 됐는지, 왜 정답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답이면 어떻게 해야 정답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틀린 지문을 이렇게 올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어떤 지문, 확실하게 그 내용에 대한 쟁점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다. 어쨌든 메타인지라는 것은 이러한 인지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판단하고 조절하는 과정이다. 그래야 이 학습 산출물이 결과가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겠죠.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터디 카페에서 하는 겁니다. 자, 액트 프로그램에서 지금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자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단순한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메타인지 등 자기주도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관리형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학원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니터링 해준다. 그죠? 모니터링 해주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주고 여러분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게 되고 오류가 있으면 조절하게 되고 수정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액트 프로그램에서는 순공 시간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습 관리에서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주 1회 계속 만나게 됩니다. 플래너 작성하게 해드려요. 그 다음 피드백. 이 피드백이 뭡니까?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이건 이제 대면 상담이지만 온라인으로도 이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학습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관련된 링크를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메타인지 봤고요. 다음에 더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